제주도민 여러분, 제주도민 여러분, 제주도민 여러분을 뵙고 싶었습니다. 반갑습니다. 힘내세요, 응원합니다. 저한테 힘내라고 하지 말고 여러분이 힘내주십시오. 저한테 잘하라고 하지 말고 잘할 기회를 만들어 주십시오. 이 나라의 주인은 여러분이고, 여러분이 유능한 경제 대통령으로 민주주의를 훼손하지 않는 진정한 민주적인 지도자로 만들 사람은 바로 여러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누가 할 수 있다고요? 누가 할 수 있다고요? 바로 여러분이 하십니다. 결국 제가 아무리 선의를 가지고 열심히 해도, 아무리 유능하다고 하는 것을 실적으로 증명해도, 윤석열 보복 정치 좋다 이렇게 생각하면 결국 국민이 결정하지 않겠습니까? 새로운 나라를 만들 사람은 이재명이 아니라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만드는 바로 여러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누가 이 나라를 제대로 만들어 갈 수 있다고요? 여러분, 바로 여러분이십니다. 우리의 미래는 결국 이번 3월 9일 우리 국민들의 선택에 의해서 결정될 것입니다. 우리는 수십 년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헌신 덕분에 이 나라 민주주의, 인권과 자유가 보장이 되고 평화가 정착되고 일상에서 경제적 삶을 꾸릴 수 있는 합리적 사회를 만들어 왔습니다. 촛불혁명으로 완전히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가고 있는데, 만약에 이 민주주의의 가치를 부정하는 사람이 국가 최고 지도자가 돼서 말하는 대로 촛불도 엄단하고 언론사도 마구 폐쇄해버리고 5년짜리가 감히 검찰에 겁도 없이 달려드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검찰 국가가 된다면 그게 누구의 불행이겠습니까? 여러분, 자유가 넘치고 공정한 세상이라야 국가 권력을 가지고 있는 리더가 그 권력을 남용하지 않고 국가와 국민만을 위해서 사용해야 이 나라 경제가 살지 않겠습니까? 지도자가 갈등과 증오를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것이 있으면 채우고 서로 협력하고 서로 의지하면서 함께 잘 사는 통합의 나라를 만들어 가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제 촛불 집회도 처벌을 당하고, 우리가 한때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하기 위해서 건물 옥상에 숨어들어서 유인물을 만들어 뿌려야 되는 그런 비민주적인 국가, 폭압 정치의 나라, 공안 정치의 나라로 되돌아가고 싶으십니까? 저는 수십 년 세월을 살면서 어떤 독재자도, 어떤 폭력적인 정치인도 대놓고 정치 보복하겠다, 엄단하겠다, 문 닫게 하겠다, 이렇게 폭력을 공언하는 후보를 본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런데, 지금도 이런데, 막강한 국가 권력을 완전히 장악했을 때 어떤 태도를 취할지, 이 나라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여러분 상상되십니까? 감옥 싫어!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의 가치는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시장이 자유롭게 경쟁하고 효율이 있는 합리적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야지, 그래야 경제가 삽니다. 국가 지도자는 해안을 가지고 미래를 내다보는 통찰력을 가지고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도 경제가 살까 말까 한데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고 국정에 대해서 아는 것도 없고 필요하면 물어보면 되지 않냐, 내가 모르는 게 뭐가 문제냐, 이런 태도를 가진 국가 지도자 아래에서 과연 이 나라가 다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두렵습니다. 제 개인의 안위 때문에 두려운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나라가 다시는 숨쉬기도 어려운 비민주적인 나라로, 인권과 자유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나라로 퇴행할 것이 두렵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가능성이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13년 전 국민의힘의 전신 정권이 우리 노무현 대통령을 정치 보복하느라 그분을 떠나보낼 수밖에 없었던 그 안타까운 기억을, 그런 일이 다시 벌어질 것이라고 공언하는 후보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은 게 있으면 처벌하는 건 당연한데,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싹 뒤져가지고 먼지라도 만들어서 털어보겠다, 조그마한 것이라도 키워서 침소봉대해서 민주당 완전히 괴멸시켜버리겠다, 이런 의사를 표명하는 이 정치 집단들이 우리의 미래를 과연 제대로 이끌어갈 수 있겠습니까? 검찰 공화국, 공안 통치국가, 숨도 쉴 수 없는 나라, 그리고 경제가 망가지고 서로 갈등과 증오로 대결하고 남북이 다시 군사적 긴장이 높아져서 외국 자본들이 철수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일상이 돼서 다시 먹고 살기 어려운 과거로 되돌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선택은 바로 여러분의 몫입니다. 여러분, 진정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희망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과거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미래를 향해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위기의 시대입니다. 코로나 힘들지 않습니까? 경제 어렵지 않습니까? 남북관계 선제 타격, 사드 배치 운운해서 모두가 불안합니다. 전쟁은 모든 것을 앗아갈 것입니다. 오죽하면 한반도의 전쟁 발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4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윤석열 후보의 강경 정책 때문이다. 여러분, 가능성은 낮아도 전쟁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했는지, 우리의 미래를 얼마나 심각하게 훼손할지 상상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국가 지도자가 미사일 부대 지휘관이 할 얘기를, 선제 타격을 얘기할 수 있습니까? 군사 교범에 있는 건 누가 모릅니까? 전쟁을 하더라도 손을 잡고 외교를 해야 합니다. 더럽고 치사해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평화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전투에서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투에서 이길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서 도발을 못하게 하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를 만드는 것입니다. 서로 협력해서 기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재명!
도민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전쟁의 위협을 줄이고 평화를 통해서 경제를 살리고 서로 협력해서 공존 공영하는 이 한반도를 만들 사람, 미국과의 혈맹을 강화하되 포괄 안보 동맹으로 발전시키되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중국과의 협력 관계도 계속 확대해 나가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한쪽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제3의 선택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 세계 6위의 군사력과 10대 경제력을 바탕으로 우리의 국익에 맞는, 우리 국민들에게 진정 필요한 제3의 선택을 만들 유능한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겪고 있는 기회 부족 문제는 우리 기성세대들이 만든 것입니다. 우리 기성세대들은 고도 성장의 기회를 활용해서 다 성취하고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간과한 것이 있습니다. 놓친 것. 그건 바로 공정성의 문제였습니다. 정치를 외면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지나친 세계 2위라고 하는 엄청난 양극화로 자원이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못하고 한쪽에 쌓여서 썩어가고 있습니다. 그게 저성장을 불렀고 기회 부족을 만들었고, 이 기회 부족에 고통받는 것은 바로 신입세대 청년들입니다. 이 청년들이 부족한 기회 때문에 경쟁이 아니라 친구와 전쟁을 치르고 적이 되어가는 이 상황에서 한쪽을 편들어서 다른 쪽을 공격하고 그걸 통해서 나의 정치적 이익을 획득하는 이 극우 포퓰리즘적 정치 결코 옳지 않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다투지 않고도 경쟁에 지고도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기회 넘치는 나라, 다시 경제가 살아나서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나라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정치의 역할이고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재명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고 국민이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국민 여러분, 3월 9일 이후에 우리의 미래가, 나의 미래가, 내 자녀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이 나라의 운명이 어찌 될지를 심사숙고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무능한 리더가 복수심에 불타서 정치 보복과 정쟁을 계속하면 경제도 망가지고 민생도 망가지고 통합이 아니라 분열과 갈등이 나라를 지배할 것이고 정쟁으로 그 아까운 시간들과 그 힘을 낭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도자의 무능과 무지는 죄악입니다. 지도자의 무능이 어떤 결과를 빚었는지는 선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선조의 무능함과 그 불충스러움이 전쟁으로 수없이 많은 백성들을 죽음으로 몰았습니다. 나라는 피폐해졌습니다. 그러나 정조를 생각해 보십시오. 세종을 생각해 보십시오. 유능한 인재라면 관상을 가리지 않고 썼고, 좋은 정책이라면 벽파든 노론이든 네 편 내 편 가리지 않고 썼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상황에서도 국가는 다시 부흥했습니다. 역량 있는 리더, 능력이 실적으로 증명된 리더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복수는 개인의 일입니다. 우리는 과거가 아니라 미래로 가야 합니다. 우리는 평화를 추구해야 합니다. 그 속에서 국가 지도자의 역량 있는 방향 제시와 해안과 통찰력으로 만들어진 좋은 정책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공평한 기회를 누리고 다시 경제가 살아나고
국가의 대대적인 투자를 통해서 신속한 산업 전환을 이뤄내는 속에서 우리 국민들도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나라를 과거가 아니라 미래로 이끌어갈, 경제를 다시 살릴, 전쟁이 아니라 평화를 가져올, 분열과 증오가 아니라 통합을 시킬 유능한 후보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5년 너무 짧습니다. 5년 동안 할 일이 태산처럼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까운 시간을 나의 사적 보복을 위해서 누군가의 과거를 뒤져서 잘못을 찾아내고 상대 정치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 정치도 이제 바꿔야 합니다. 거대 여당, 야당 두 당이 어차피 둘 중에 하나는 선택할 수밖에 없으니까 상대방이 실수하기만 기다립니다. 상대방에게 발목을 잡아서 실패를 강요하고 그가 실패하면 내가 못나도 기회를 가지는 이 비정상적인 정치 체제를 뜯어 고쳐야 합니다. 국민들의 주권 의지가 그대로 반영되는, 국민들이 제3의 선택이 가능한 정치 구도를 만들어서 정치를 교체해야 진정한 선의의 경쟁이 가능할 것이고 거대 여야당은 국민을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지금은 위기입니다. 지금은 네 편 내 편 가리지 않고 국가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혜와 역량, 인재와 정책을 진영을 가리지 않고 적재적소에 잘 쓸 수 있어야 합니다. 저 이재명은 성남시와 경기도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편 가리지 않고 유능한 사람을 썼고 고난과 기회를 줬고 결과에 대해서 엄정하게 평가하고 잘하면 보상하고 못하면 벌칙을 가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남시장 기초단체장에 불과한 저 이재명을 저번 대선에 불러주시지 않았습니까? 경기도 3년밖에 안 된 시간에 저는 공무원들에게 기회를 줬고 진영을 가리지 않고 사람을 썼고 좋은 정책이면 출처와 연원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단 2년 만에 전국 최고의 도시로 경기도를 만들었습니다. 국가 지도자가 할 일은 내 편을 챙기고 나의 사적 복수 감정을 실현하고 네가 잘못되기만을 기다리면서 내가 상대적으로 덜 나쁘다는 것만 증명하는 이 잘못된 정치를 우리는 극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 이재명을 지금 이 자리까지 불러준 것은 제가 조직이 많았습니까? 돈이 많았습니까? 아니면 배우가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작은 일을 맡겼을 때 일을 잘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만들고 성남시 맡겼더니 잘하니까 경기도 맡겨보자. 경기도 맡겨보니까 잘하더라. 대한민국을 맡겨서 우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더 나은 삶을 만들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 아닙니까? 제가 대한민국을 나라를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제가 몇 가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권력을 사적인 목적으로 남용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위기 국면에서 모든 국가 역량은 위기 극복에 다 투자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다른 사람 탓 안 하고 싶은데 이건 매우 중요한 문제라서 한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대구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감염되고 병원도 없어서 집에서 대기하다가 사망할 때 국민들이 눈물 흘리면서 가족들의 죽음을 안타까워하고 슬퍼할 때 신천지가 검사를 불응하고 흔적을 감춰서 조사를 해야 했습니다.
당연히 조사해야지요. 압수수색해서 방역 방해한 거 처벌하고, 그리고 명단 빨리 입수해서 검사해서 차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건진법사 얘기를 듣고 이만희 그 사람도 영매이기 때문에 그 사람 해코지하면 당신 미래가 좋지 않다, 이 말을 듣고 압수수색을 하지 않았다라는 유력 일간지의 보도들이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국민이 죽어갈 때 자신의 사적 이익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행사하라고 한 그 권력을 행사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서 방임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침해한 사람이 국가 지도자의 자격이 있습니까? 없다! 국민 여러분, 국민 여러분, 경기도지사의 이 쥐꼬리만한 권한으로 검찰이 압수수색을 거부하고 명부 입수를 못하고 헤맬 때 제가 사교 집단의 엄청난 보복을 감수하고 제가 직접 찾아가서 명부 조사했고, 신천지 시설 폐쇄했고, 교주에게 검사를 강제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위기에는 위기를 극복할 능력과 용기가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정치인은 국정과 공무에 관한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경제가 살려면 자본시장이 살아야 하고 주식시장이 살아야 합니다. 주식시장, 자본시장이 살려면 공정해야 합니다. 공정해야 할 주식시장에 주가 조작, 통정거래, 이러면 누가 투자하겠습니까? 그 수만, 수천, 수십만 그 피해자들은 대체 어떡하란 말입니까? 엄정하게 수사해서 처벌해도 부족할 판에 고위 공직자, 사정 권력자의 가족들이 주가 조작을 한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걸 방치하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몇 년도 5월 이후에는 거래한 일 없다 거짓말쟁이가. 했는데 그 후에 다른 은행 계좌로 수없이 거래한 것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압니다. 그런데 토론에 국민 2천만 명이 보고 있는 그 앞에서 그런 사실이 없다고 거짓말하는 사람이 과연 국정을 정직하게 국민을 위해서 할 수 있겠습니까? 국민 여러분, 국민 여러분, 신천지 왜 조사 안 했느냐, 말이 바뀌고 있습니다. 복지부가 하지 말라고 그래서 그랬다. 그런데 복지부가 법무부에 요청했다고 합니다. 우리 주장관이. 장관님이 증인이 있습니다. 증인이 있는데 복지부가 반대했다는 얘기도 어불성설이거니와 지휘계통의 상급 공직자가 법에 따라 지휘를 한 것을 아무 관계도 없는 관련 부서의 의견 때문에 묵살했다.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다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수색 지시가, 압수수색 지시가 정치적 쇼였기 때문에 안 했다. 여러분, 국민이 죽어가는 그 엄혹한 상황에서 빨리 명부 구하고 조치를 하라고 하는 그 지시가 어떻게 쇼가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쇼야말로 검찰총장이 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가 이 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것인가,
어떤 사람이 이 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때 우리 국민들의 삶이 개선될 것인가? 바로 그것이 여러분의 판단 기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대통령 선거는 여러분, 우리 모두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사소한 감정이 아니라 특정 세력의 정권욕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우리 가족 자녀들의 더 나은 미래를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에게 힘내라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힘을 내주세요. 저를 도와주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행동하십시오. 다들 갈거라. 유용한 도구를 잘 쓰십시오. 저에게 도움이 아니라 여러분의 미래를 여러분 스스로 결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들 갈거라. 여러분, 제주도는 직접 관련이 없을지 모르겠는데 제주도는 워낙 수도권에서 멀어서 상관이 없겠지만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여러분, 수도권 방어에 사드가 필요 없다. 사드 추가 배치 더 이상 필요 없다. 성주에 사드 배치 지휘를 했던 주한미군 사령관 브룩스가 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브룩스가 분명히 한 그 얘기를 토론에서 2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바보라서. 바보입니까? 거짓말쟁이입니까? 억지꾼입니까, 여러분? 주의다. 여러분, 알코올세치. 친중 비난하고 있는데 진정으로 친중행위, 천안문 망 위에 올라서서 사진 찍고 친중행위 해가지고 미국과 갈등 빚어내고 결국 사드 배치 결정해서 중국 경제 제재에 당하게 한 사람이 누굽니까? 국민의힘이 박근혜가 아니라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그걸 우리 여당에게, 문재인 대통령에게 뒤집어 씌울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기본이 안 된 것입니까? 도의가 없는 것입니까? 거짓말쟁이입니까? 내가 없어. 사드 추가 배치를 왜 주장하겠습니까? 갈등을 불러일으켜서 표를 넣겠다. 국민들은 경제가 망가져서 죽든지 말든지 상관없다. 국내 방위산업체에서 LSM 만들어서 중고도 미사일 수도권에서 충분히 방어할 수 있게 되는데 수도권 방어와 아무 관계가 없는 사드를 대한민국 어디에다 배치하면 도대체 안보에는 도움이 안 되고 지역 갈등 벌어지고 경제 나빠지고 국내 방산업체들 미래가 사라지는데 왜 이런 일을 하는 겁니까, 대체? 그건 바로 국민은 죽든 말든 나의 정치적 야욕만 챙기면 된다. 안보 포퓰리즘 자극해서 표를 넣겠다. 나라 망해도 나만 살면 된다. 이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제가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사드는 상공 50km 이상 고고도 종말 타격 시스템입니다. 북측이 장거리 고고도 미사일을 쏘면 수도권은 상승부라서 요격이 안 됩니다. 떨어지는 저 먼 지점을 말단부에서 타격하는 것인데 이게 왜 수도권에 필요하냐 했더니 요렇게 쏠 수 있다. 바보라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고고도 미사일 가격이 얼만데 단거리 저고도 미사일 이렇게 쏘면 금방 도달하는데 장사정포도 얼마든지 있는데 뭐 하려고 그 비싼 고고도 미사일을 포물선을 그리면서 이렇게 쏘겠습니까? 국민이 바보입니까, 여러분? 국민을 바보로 여기는 정치 지도자가 국민을 대표할 자격이 있습니까? 여러분, 선제 타격론 때문에
군사 긴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군 교범에 그런 게 있습니다. 핵 또는 대량 살상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이 명백하고 반론의 여지 없이 분명하고 그것이 또 임박했을 때 그 미사일 그 발사체를 타격하지 않으면 미사일이 날아오는 그런 상황에는 그 원점을 타격한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군사 교범인데 그거는 미사일 부대 사령관이 판단할 일이고 그런 위험이 직접 닥쳤을 때 할 얘기지. 지금 아무 관계도 없는데 선제 타격 운운하면 군사적 긴장만 높아가고 관계만 나빠지지 않습니까? 대체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역시 북풍, 청풍의 추억을 떠올리면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면 나에게 표가 올 거라는 안보 포퓰리즘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나라는 망하든 말든 경제는 나빠지든 말든 국민은 불안하든 말든 그리고 전쟁의 위협이 높아지든 말든 내 표만 챙기면 된다는 이런 생각 가진 집단이 이 나라의 미래를 맡을 자격이 있습니까, 여러분?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평화를 지키겠습니다. 저는 양자택일이 아니라 우리의 강력한 국력과 지도자의 용기와 해안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제3의 선택지를 만들 것입니다. 그래야 평화가 살고 경제가 살고 국민에게 미래가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네! 저는 갈등의 정치, 증오의 정치 하지 않겠습니다. 그 아까운 시간을 1분 1초라도 아껴서 우리가 가진 힘을 하나도 버리지 않고 최대한 동원해서 우리 국민들의 삶을 바꾸고 경제를 살리고 국민들이 서로 화합하고 함께 사는 통합의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민주주의의 가치를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자유로운 집회의 자유, 자유로운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지금까지 우리가 목숨을 바쳐 만들어왔고 촛불혁명으로 완성해가고 있는 이 진정한 국민주권 민주주의 체제 반드시 지켜낼 것입니다. 통합과 평화와 민생과 경제가 살아있는 나라 여러분이 만들어 주십시오. 저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도구로서는 유용하다고 자부합니다. 국민이 시킨 일, 국민이 명령하는 일을 반드시 하겠습니다. 저의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압니다. 지금까지도 그래왔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살아있습니다. 대장동 얘기 한 번만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녹취록에 윤석열 죄 많이 지었지, 내가 가진 카드면 한 방에 죽어. 여러분도 확인해 보십시오. 그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재명 10년 찔러도 씨알이 안 먹히더라. 우리가 이 일 하고 있는 거 이재명이 알면 우리는 끝장이다. 절대 모르게 비밀로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윤석열이가 이제 더 이상 못 봐주겠다. 적당히 요구해라. 대체 봐준 건 뭐고 안 봐준 건 뭡니까, 여러분? 김만배가 한 말입니다, 여러분. 압니다. 여러분, 적반하장이, 이런 적반하장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자기 물건 훔치는 도둑 봤습니까? 제가 이해관계가 있으면 그냥 100% 다 해먹으라고 국민의힘 단체장들이 부산 LCT에서 했던 것처럼 여주 공흥지구에서 했던 것처럼 그냥 허가해서 사인해주면 끝 아닙니까? 제가 악착같이 공공개발해서 100% 환수하려고 하는데 이거 악착까지 막은 사람들이 바로 국민의힘 아닙니까? 기레기하고 LH가 공공개발하고 있는데 이거를 땅을 사겠다고 부산저축은행에서 돈을 빌린 집단이 있습니다. 부산저축은행 부실대출 그거 수사하던 검사가 윤석열 후보인데 그때 이거 부실대출이니까 회수해라 처벌했으면 LH가 그냥 공공개발하고 끝났을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대체 뭘 믿고 LH가 이미 공공개발해서 수용하려고 결정해 놓은 거를 저축은행에서 1,800억이나 빌려가지고 그 땅을 삽니까? 여러분 LH를 포기시킨 것도 국민의힘입니다. 성남시가 공공개발하겠다고 제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을 때 압도적 다수 의석을 가진 국민의힘 시의회가 개발을 못하게 다 부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와중에도 최대한 환수하자고 70% 예상이익을 환수하도록 했습니다. 잘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것도 혹시 더 많아질 것 같아서 도중에 제가 실시계획 인가하면서 1,100억 더 부과시켰습니다. 그게 이재명과 이해관계였으면 내가 왜 나와 관계된 이익을 도로 더 뺐습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이 부패 집단에게 이익을 준 사람이 누굽니까? 윤석열이 줬습니다. 부실대출 봐줘서 기소도 하지 않았고 그게 종잣돈이 돼서 대장동 민간 개발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저는 이익을 준 게 아니라 손해를 줬습니다. 아예 사업권을 박탈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의 방해 때문에 못했고 우리 국민들의 기대치 100% 환수하라 에는 못 미쳤지만 그래도 그 속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권한 최대치로 행사해서 70% 환수했고 그리고 또 추가로 1,100억 더 환수했습니다. 그들에게 도움 준 사람은 누굽니까? 국민의힘과 윤석열입니다. 저는 도움 준 일이 없습니다. 또 한 가지 두 번째, 이 범죄 집단과 이익을 나눈 사람들이 누굽니까 여러분? 박상도 아들 가지고 돈 받았습니다. 박영수 딸로 돈 받았습니다. 윤석열 후보 아버지 집 팔았습니다. 나는 땡전 한 푼 이익 본 거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들의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하천대유 대표가 제가 재판받을 때 법정에 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세상에 이미 결정된 거를 더 내놓으라는 시장 처음 봤다. 어떻게 1,100억 더 내라고 그러냐. 그래서 우리가 깡패다 공산당이다 라고 욕했다고 법정에서 증언했습니다. 그들로서는 그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12년 동안 찔러도 씨알도 안 먹히고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일 알면 이재명이가 절대 허용하지 않으니까 죽을 때까지 우리 비밀로 해야 된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윤석열은 더 이상 못 봐주겠다고 한다. 내가 윤석열하고 싸우는 사이다. 윤석열 영장 치면 영장 나온다. 윤석열 내 카드 하나면 죽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범인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그들이 공공환수하라고 말로는 하면서도 LCT에서는 100% 민간이 다 갖게 했고 공흥지구 LH가 임대주택 지으려고 사업하고 있는 거 포기하고 한 다음에 거기서 존경하는 장모님 부인 자기들이 개발해서 100% 가졌지 않습니까? 그거 왜 수사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다 환수하지 못한 게
저의 잘못이라면 100%한 푼도 한수하지 않은 그들은 왜 비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언론이 예. 안 돼. 썩은 언론들이 여기 기레기들이. 대한민국 역사에서 개발이익 환수한 거 다 합쳐도 저 이재명이 환수한 5,800억 절반도 안 됩니다, 여러분. 개발이익 환수하자고 법 냈더니 개발이익 환수법 처리 안 하고 민기적대면서 발목 잡는 게 바로 국민의힘입니다, 여러분. 진짜 범죄 집단, 부동산 투기로 돈 번 그들이 왜 도둑질 다 못 막았냐? 우리가 훔치려고 하는데 너 다 못 막았으니까 네 잘못이다 하는 이 도둑의 행태가 바로 적반하장 아닙니까, 여러분? 국민 여러분, 저는 우리 국민들의 집단 지성을 믿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사리 분별이 분명하고 코로나19 위기도 세계에서 가장 협력을 잘해서 지금 여기까지 선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국민이 바보로 아니다는 사실을 저는 압니다. 현명합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가짜 정보에 놀아나서 자신의 미래를 망칠 만큼 못난 사람들이 결코 아니다. 비록 말은 하지 않지만 1억 개의 눈과 5천만 개의 입, 그리고 1억 개의 귀로 듣고 보고 말하는 집단 지성체, 바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 아닙니까, 여러분? 저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여러분을 믿습니다. 며칠 전에 저희가 하나 확인해 봤더니 2014년 6월 26일에 김만배 등등이 대화한 녹취록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검찰한테 들으니까 청와대, 즉 박근혜가 이재명 반드시 잡으라는 지시가 떨어졌다. 야, 이거 혹시 조사하다가 우리 다치는 거 아니냐? 그런데 내가 뭐 이재명한테 돈을 주기로 했냐, 뭘 했냐, 이재명 죽어도 우린 상관없다, 이런 녹취록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조금이라도 부패나 부정이 있었으면 그 10년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4일에 3일간 수사, 조사, 압수수색 당하면서 살아남을 수 있었겠느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청렴하게 공정하게 시정 도정을 해왔던 것은 너네 국민의힘과 그 10년 이명박 박근혜 정권 덕분이다, 고맙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멋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국민 여러분께서 저를 이 자리까지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우리 국민만 믿고 국민의 의지에서 국민의 명령을 가장 잘 수행하는 훌륭한 일꾼 대리인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도움이 아니라 여러분의 노력과 여러분의 판단을 기대하고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주질 것 같은데. 주지를 못하겠어요. 아, 큰애가 나가야 돼. 아, 진짜 저 가야 돼. 나갈게. 당선돼서 다음 대중가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범죄공을 막아야 돼. 이재명! 준비!
문재인 죽이다면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초심 백은종, 그 투쟁의 기록 개벽이 출간되었습니다. 개벽은 이명박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직후부터 시작되어 구속되기까지의 여정을 기록한 안티 이명박 투쟁의 역사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분향소를 침탈한 천인공노의 사건과 독도 소송을 함께한 이재명의 이야기, 그리고 이명박 독도 발언의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이재명을 저격한 김부선의 실체가 궁금하십니까? 윤석열 검찰이 백은종을 사찰한 이유가 궁금하십니까? 개벽에 모든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시민운동가 백은종과 서울의 소리에 힘을 보태 주십시오.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